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안대실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설명회 순서는 먼저 교감 선생님의 학교 현황 안내,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교육 목표 안내, 마지막으로 학년 부장 선생님의 학년 운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학년도 상무고등학교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상무고등학교 교감 전근배입니다. 작년에도 직접 대면해서 인사 못 드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금씩 감염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무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힘을 합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학교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 설명회에는 제가 학교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경영과 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년 부장 선생님들께서 학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현황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무고등학교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고등학교는 탁월한 지성, 따뜻한 감성, 아름다운 품성을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러한 지성, 감성, 품성이 뛰어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상징은 교목의 경우에는 느티나무, 그리고 교화는 개나리, 교색은 녹색입니다. 학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99년 3월 3일 개교했고요. 제1회 신입생이 8학급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정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그리고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자율형 창의경영학교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정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그리고 2013년도에 지정이 됐던 과학중점학교가 다시 재지정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는 2018년 9월 1일자 VM에서 4년째 근무하고 계신 김선성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학급 및 학생 현황입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총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학생 4개 반, 여학생 4개 반입니다. 남학생이 98명, 여학생이 105명에서 총 203명이고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반부터 4반까지는 남학생 반, 그리고 5반부터 8반까지는 여학생 반으로 해서 총 206명이 재학 중입니다.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1반부터 6반까지이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7반부터 10반까지 해서 총 10개 학급, 남학생 163명, 여학생 114명입니다. 그래서 본교에는 총 68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현황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60분이시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을 지원해 주시는 직원들이 22분으로 총 82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상무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설 현황은 일반 교실은 26개 학급의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 교실은 32개, 식생활관 2개 등 총 112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무고등학교 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도 학부모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설명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 확진 증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고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학교의 변화와 상무고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장 및 스탠드, 햇볕 차단망,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학교회관을 정비하였고 4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 전체 화장실에 비대 및 샤워실, 청결한 개수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독실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습관을 길러 마음의 영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태블릿이 갖춰진 에듀테크 토이실,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실 업그레이드, 가변형 시스템을 갖춘 시청각실의 현대화, 교실에 80인치가 넘는 TV로 교체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학습 상담을 위한 학년별 상담실을 구축하여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작은 학교이지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각 층별 학생들의 쉼터와 버스킹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무고는 학교 자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학교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사, 배움을 키우고 나누는 학생을 교육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입학식, 스포츠리그, 축제,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학교 주인으로서 자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습 공동체 활동으로 수업 나눔과 진로 진학,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기업인 학교협동조합이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5월에 출범합니다. 학생 스스로 경제에 대한 개념과 생산과 소비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 경제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무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창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인성 브랜드 만들기, 배움과 나눔의 교학 상장,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과학 중점학교 등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3,800만 원, 과학 중점학교로서 7천만 원, 방과 후 교육활동비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수준별 학습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리로스쿨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졸업생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지나가는 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옆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이들의 꿈과 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상무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 만나 뵙고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예의치 못해서 이렇게 또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 궁금하셨던 내용들, 특히 우리 1학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1학년 1년 생활이 진행되는지를 학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어떤 소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진행되는 학사 일정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일 텐데요. 대입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1학년 선생님들 어떤 지도 방향 그리고 부탁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의 운영 목표는 바른 인성, 학력 증진, 그리고 진로 탐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어떤 인성을 갖추고 더불어서 어떤 실력의 향상,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과목에 대해서 어떤 탐색을 하게 되고 교과를 결정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게 저희 1학년들의 목표입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총 8분이신데요. 1학년 1반에 임현지 선생님, 1학년 2반에 정갑수 선생님, 1학년 3반에 장재혁 선생님, 그리고 1학년 4반은 저 박윤지입니다. 1학년 5반에는 김혜경 선생님, 1학년 6반은 김순영 선생님, 1학년 7반은 박채연 선생님, 1학년 8반은 한명숙 선생님입니다. 총 202명의 학생이 있고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8시 35분에 학생들의 지각을 체크하고 조회를 하게 되고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50분간 수업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5분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철저한 어떤 청소와 방역과 그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5교시하고 6교시, 청소, 그리고 7교시가 진행이 되고요. 7교시가 끝난 이후에 그 방과후 수업이 다시 진행이 되고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오후 4시 30분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며 최종 오후 9시 30분에 모든 일과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학사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이제 원래 학교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전체 202명 중에서 현재 140명이 신청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이렇게 특히 이제 1차 지필평가
4월 28일부터 진행되는 1차 지필평가, 즉 중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 확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첫 번째 성적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리그전 등이 진행이 됩니다. 6월 달에는 9일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전국에서 나의 순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나중에 나는 전국에 있는 어떤 많은 대학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학기 2차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며 7월 19일 날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월 16일 날 이제 개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1학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비록 잠은 자지 않았어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다녀올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숙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드디어 1학년 학생들이 수강 신청과 그 정정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2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충분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때 결정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변경하는 기간입니다. 9월 23일 날 축제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어떤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에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11월 달에 학술지하고 동아리 UCC 발표대회, 그리고 12월 달에 기말고사와 함께 방학이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1학년 올해 진행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지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1학년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한 반에 앉아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그런 어떤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능 중심의 일반 선택 과목과 그리고 자신의 진로 중심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진로하고 흥미, 어떤 적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된 과목을 이동 수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돼야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착오 없이 그리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간단한 어떤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의 예시인데요. 나중에 학생들에게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로 실시가 되며 실제 이제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형태이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 9등급제는 아니고 ABC에서 3등급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대입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문이과에 대한 어떤 구별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어떤 그 과목 성적의 반영 비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시가 비중이 크지만은 이제 정시도 이렇게 30% 이상 강화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이제 수시 입시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실제 성적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봉사활동, 특히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이제 입시에서는 이제 반영되지 않고 대신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학교에서 철저하게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하고는 달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내 수업 하나하나가 모두 대입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5가지의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내가 이 수업을 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행평가들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이루어져야 그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록을 남겨주시게 됩니다. 1학년의 기본적인 운영은 선택과 자율일 것 같아요. 그 교과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교내 봉사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듣거나 활동을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현재 1학년의 모습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신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남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지만은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다양한 활동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진로 선택에 대해서 주로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학생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도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흥미하고 관심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요. 학교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1학년 친구들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많은 어떤 경험도 쌓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결과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적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그 중학교 때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중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지는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학업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선배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업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선택형 방과후 수업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 부족한 시기가 계속되면서 방과후 수업은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는 넘쳐나지만, 배우는 내용들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실력 향상에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혹은 학교에서든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대폰은 현재 학생들이 스스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휴대폰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린 다음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과도 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면서도 그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에 약한 친구들, 특히 이제 나보다도 부족한 친구들을 배려하는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교내에서는요,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봉사 시간이 부여가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주의는 저희가 이제 배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부득이하게 학부모님과 함께 그 이제 교내 생활지도위원회라든지 혹은 어떤 폭력 관련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내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명의 친구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라든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등급이 8명, 그리고 이제 2등급이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202명 해가지고 9등급까지 해서 8명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를 봐가지고 학기가 끝날 때 성적을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아마 자녀의 어떤 성적을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 현재 1학년 친구들이 배워야 될 과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서로 나누어서 배우기 때문에 저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이 정도는 이제 맞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요. 절대적이진 않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내주신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꾸짖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격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함께 또 이렇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항상 이렇게 격려하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우리 1학년들이 어떤 해야 될 활동 내용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주시고 올해 저희들한테 이렇게 부여된 어떤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이렇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